한국 세계 최대 4톤 리튬 발견. 역사상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났다.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줄을 선 이유. 우리나라에서 리튬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들이 발견됐다. 리튬은 2차 전지의 핵심 광물이다. 정부 연구기관은 올해 안으로 매장량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평구 지질연구원장은 우리도 리튬 강국이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 원장은 11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우리나라 광산을 뒤져보니 리튬을 6곳 정도에서 찾을 수 있었다. 대표적인 곳은 울진이라며 올해 안에 매장량 평가가 끝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원장은 정확한 광산의 위치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광산인지 밝히기 어렵다는 게 이 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광산 탐사뿐 아니라 리튬 하이드록사이드와 리튬 카보네이트 같은 2차 가공산물로 만드는 기술도 이미 확보했다고 했다. 지질연구원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리튬 확보 기술도 개발했다. 이 원장은 우리 연구원이 재활용 연구 사업단을 만들어 1000억 규모의 연구를 10년간 수행해왔다. 며 폐배터리에서 리튬 등 광물 회수율을 95.8%까지 끌어올린 연구 성과를 소개했다. 이 원장은 전기차가 서울에 많이 돌아다닌다. 10년 내지 20년 뒤에는 엄청난 양의 폐배터리들이 전부 쏟아져 나올 것. 이라며 리튬 자원 빈국에서 부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질련은 한국의 첫 달궤도선, 다누리호의 강마선 분광기를 탑재한 기관이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지금 계속 신호가 오고 있다며 물과 자원이 분포하는 지역을 분포도로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50년에는 지구뿐 아니라 달과 화성에서도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질련은 미항공 우주국 산하랭이 연구센터와 협력해 달의 흙 입자의 전하를 모아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연구를 시도할 계획이다. 이 석유보다 귀한데 한국에만 없네. 전 세계가 목매는 하얀 석유 뉴스 쉽게 보기. 요즘 부쩍 관심도가 높아진 자원이 있어요. 하얀 석유라는 별명이 붙은 금속인데요.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들이 이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는 중이에요. 지난 6일에는 세계 주요 매체들이 하얀 석유의 대규모 매장지가 이란에서 발견됐다라는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기도 했죠. 이 금속은 바로 리튬이에요. 사실 리튬은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큰 관심을 받는 자원은 아니었어요. 배터리 산업이 성장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죠. 리튬은 배터리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원료거든요. 지금까진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자원이 석유였다면 이젠 배터리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어요. 전기 자동차는 물론 스마트폰과 로봇 등 미래를 이끌어갈 물건들은 모두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니까요. 은백색을 띠는 리튬을 두고 하얀 석유라고 부르는 것도 이 때문이죠. 2021년 이후로 리튬 가격은 7배 이상 올랐어요. 지난해 말 이후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가격이 소폭 하락했지만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거란 전망이 우세하죠.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에 리튬 수요가 2020년에 40배 이상으로 급증할 거라는 분석도 내놨어요. 리튬은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에요. 전기자동차와 배터리는 한국의 차세대 핵심 산업이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에는 쓸 만한 리튬이 매장되어 있지 않아요. 사실상 전량을 수입하죠. 리튬을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수입해올 거래처를 찾는 게 아주 중요한 상황이에요. 현재 한국은 리튬을 대부분 중국에서 수입해요. 중국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장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국제 리튬 가격은 중국 화폐인 위안화를 기준으로 매길 정도로 중국의 영향력이 커요. 중국에 아주 많은 양의 리튬이 매장돼 있는 건 아니에요. 세계 매장량의 5% 정도에 불과하죠. 중국의 영향력에 비하면 작은 규모예요. 대신 중국 정부는 다른 나라에 매장돼 있는 리튬에 주목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리튬은 큰 관심을 받지 못했어요. 아직 수요도 많지 않고 남아도는 자원이란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일찌감치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를 미래 산업으로 점찍고 리튬 확보에 공을 들였어요. 중국은 리튬이 많이 매장된 국가들과 연달아 채굴 계약을 맺어왔어요. 미국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세계 리튬 매장량의 56%는 볼리비아와 아르헨티나, 칠레 3개국에 몰려 있어요. 호주와 아프리카에도 상당량이 매장돼 있죠. 그런데 이 중엔 리튬 매장량은 풍부하지만 채굴할 기술은 부족한 나라들도 있어요. 중국은 이런 국가들에 어차피 직접 채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우리가 가격 잘 쳐줄 테니까 채굴권을 파는 게 어때라면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직접 리튬 매장지를 사들이기도 했죠. 또 리튬은 채굴 후 정제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많이 배출돼 이 작업을 기피하는 국가들이 많죠. 하지만 중국은 환경 오염을 감수하고 직접 중국 땅에서 정제하기로 했어요. 다른 나라에서 확보한 리튬을 중국에서 직접 정제하는 방식으로 리튬 생산 강국이 된 거죠. 인건비가 저렴하고 노동력이 풍부하다는 점도 중국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한몫했고요. 우리 리튬 다른 나라엔 모조. 최근 리튬의 중요성이 주목받으면서 중국 외의 다른 국가들도 이 자원에 사활을 걸기 시작했어요.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주요 리튬 매장지인 남미 국가들인데요. 남미 국가들은 연이어 국유화를 선언하고 있죠. 리튬은 중요한 국가 재산이니 민간 기업이나 다른 국가들은 더 이상 군침 흘리지 말라는 의미예요. 지난 1월 아르헨티나 일부 지역에선 리튬이 전략광물로 지정됐어요. 동시에 민간 기업들이 보유한 채굴권이 정지됐죠. 칠레는 조만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리튬 생산 기업을 설립할 예정이에요. 리튬 매장량 세계 10위인 멕시코는 지난해 주요 매장지에서의 탐사, 채굴을 국가가 독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죠. 리튬 매장국 간의 힘을 합쳐 시장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도 관측되어 석유를 생산, 수출하는 주요국들의 모임인 석유 수출국 기구처럼요. 최근 아르헨티나와 칠레, 볼리비아, 브라질은 리튬 협의체 설립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일부 남미 국가들은 전기차, 배터리 사업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어요. 배터리는 전기차 원가의 약 5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부품이거든요. 어차피 리튬은 풍부하니까 우리가 직접 배터리랑 전기차를 만드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한 거죠. 물론 이 나라들이 배터리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요. 미국 눈치까지 봐야 하는 한국. 모두가 리튬 확보에 사활을 거는 와중에 한국 기업들의 고민거리가 또 생겼어요. 앞으론 아무 리튬이나 사용할 수 없게 됐거든요. 생산지가 어디인지도 살펴봐야 하는 처지가 된 건데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최근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리튬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이 법은 미국에서 친환경 전기차를 구매하면 한 대당 최대 7,500달러에 달하는 소비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죠. 그런데 소비자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여러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그중엔 전기차 배터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원료는 일정 비중 이상이 미국 혹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서 채굴된 것이어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죠. 중국 등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에서 생산한 원료는 쓰지 말라는 의미예요. 지금은 이 일정 비중의 기준이 40%지만 2027년부터는 80%로 상승할 예정이에요. 1,000만 원에 달하는 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기차는 미국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당연히 전기차 업체들은 지원금 조건을 만족하는 배터리를 찾을 테고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이 조건을 맞출 수밖에 없겠죠. 사실상 앞으로 중국이 생산하는 리튬은 쓰지 말라는 의미예요. 대규모 리튬 매장지가 발견됐다는 이란도
한국엔 별 도움이 안 될 것으로 보여요. 이란은 중국, 러시아와 함께 미국이 지정한 우려 국가 중 하나거든요. 미국에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받으려면 이란에서 생산되는 리튬도 사용하면 안 되죠. 좀 밝은 소식은 없어? 우울한 소식만 들려오는 건 아니에요. 한국 기업들이 손을 놓고만 있지는 않았거든요.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가 2018년에 아르헨티나의 한 리튬 매장지의 채굴권을 사들였죠. 포스코 측에 따르면 최근 아르헨티나가 국유화를 선언한 지역과는 무관하다고 해요. 포스코는 수년 내로 아르헨티나에서 리튬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LG화학과 SK온도 각각 캐나다와 호주, 칠레에서 안정적으로 리튬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어요. 우려할 만한 심각한 리튬 부족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나와요. 이란 사례처럼 추가로 매장지가 발견될 수 있다는 건데요. 리튬 채굴 기술이 발전하면 그전까진 경제적 가치가 없던 것으로 평가받던 매장지가 활용 가능해질 거란 분석도 나오고요. 리튬 가격이 얼마나 오를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세계가 이 자원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이죠.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칠지 모르는 하얀 석유에도 이제 관심을 가져봐야겠네요. 3007 섹터 분석 국내 배터리 3사 전기 차용 배터리 점유율 확대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 지속. 이란 세계 2위 매장량 리튬 광산 발견 소식 등의 리튬 테마 상승. 외신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란 산업광물통상부는 국영방송을 통해 북서부 산악지대 하마단에서 자국 내 첫 리튬 광산을 찾아냈다고 발표했다. 산업광물통상부가 밝힌 추정 매장량은 850만 톤으로 920만 톤의 매장량을 가진 칠레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이어 이란 산업광물통상부는 이 광산을 발견하는 데 4년이 걸렸고 투자자들은 투자할 준비가 돼 있다며 향후 2년 내에 채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원자재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언론에 따르면 최근 개최된 글로벌 메탈 앤드 마이닝 컨퍼런스에서 테슬라, 포드 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그룹의 고위 간부들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자동차 업체 관계자들은 금속, 광물 업체 측과 적극적으로 만나 대화를 나누었으며 자동차 업체들은 최근 광물 조달 담당 인사들을 대폭 확대해 리튬이나 망광 등 주요 금속, 광물 전문가를 채용해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골드만삭스는 리튬 공급이 앞으로 2년 동안 전년비 34% 급증세를 보일 것이라면서 세계 최대 리튬 생산국인 호주와 중국이 공급 확대 흐름을 주도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국내 배터리 3사 전기 차용 배터리 점유율 확대 소식 등의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상승 지속. 올해 1월 국내 배터리 3사의 전기 차용 배터리 점유율이 전년 동월 대비 소폭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시장조사 업체 SNE 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등 3사의 합계 점유율은 20%. 뒤에 판매량이 급증한 것이 유효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전일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오창 공장에 4,680 배터리 양산 라인 구축을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에너지 솔루션은 국내 장비, 소재, 부품업체들과 협력해 4,680 배터리를 양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삼성 SDI, GM과 합작공장 설립 예정 소식, 테슬라중 판매 호조, 볼보 시업 방한 예정 소식 등도 연일 2차 전지, 전기차 테마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한 우즈벡 신재생에너지 확대 논의 등의 태양광 에너지, 풍력 에너지 테마 상승.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차 한 우즈베키스탄 에너지 대화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정책실장과 아흐메드 호자이예프 우즈벡 에너지부 차관이 만나 양국의 에너지 정책을 공유하고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전일 SK그룹에 따르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유럽 3개국을 찾은 최대원 SK그룹 회장이 각국 주요 기업인을 연이어 면담하고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